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예쁘게 말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질문.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 역시 마찬가지로 유독 말이 느리거나 답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답을 재촉하거나 무례한 말로 그들이 자책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늘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 네 말은 늘 기다릴 가치가 있어서 좋아. 기다리면서 언제나 기대하게 돼. 네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하지만 이건 그저 말만 흉내를 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상대의 말을 듣고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지성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게 된다. 그러나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모두의 말은 다 배울 점이 있고 기다려서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3가지 질문을 품고 다가가면 누구나 상대의 말에서 기다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 안에 그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3가지 질문이 모두가 보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찾게 해주고 그걸 예쁜 말로 상대에게 설명할 힘을 준다. 예쁘게 말하려면 근거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예쁜 말은 겉만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가치를 찾아내는 안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떤 예쁜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건 그가 그런 말을 몰라서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3가지 질문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라. 지금까지는 몰랐던 아름다운 세계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건 다르고 자세히만 보는 것과 뭔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지적인 삶을 완성하는 17가지 일상의 태도. 1. 지혜로운 사색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2. 수준 높은 사람은 타인의 수준이 낮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죽기 전에 너무 많이 화를 낸 걸 후회한다. 4.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다. 5.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6. 1000년 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7. 다툰다는 건 자신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는 증거다. 8. 수준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다툴 이유도 없다. 9. 바보는 자주 멈추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스친다. 10. 분노한 지점이 바로 당신의 지적 수준이다. 11.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12. 경쟁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질문을 그 사람을 점점 크게 해준다. 13.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된다. 14.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 15. 1시간의 사색이 100시간의 독서를 완성한다. 16.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쉽게 오해하지 않는다. 17. 인생은 원래 힘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김종원 작가. 좋은 글, 좋은 글귀, 명언, 사색, 인문학 자기계발, 성공.
성장, 책 추천, 책, 독서, 글쓰기. 너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를 거야. 회사를 그만두거나 당장 하던 일 그만두면 인생 망할 것 같지?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늘 걷던 길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다른 길이 보이더라. 내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거나 지쳤다면 지금 그 일에 마침표를 찍는 것도 괜찮아. 신은 언제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의 길에 새롭게 품에 안을 느낌표를 선물하니까 버리면 가득 채워지더라. 정말로. 새로운 길이 나타날 거야.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를 거야. 네 삶을 멋지게 살아낼 거야. 내가 믿어. 그리고 기대해. 너는 너대로 근사해. 이제는 울지 마.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당신은 꼭 된다. 될 사람은 된다. 누구에게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꼭 된다. 다만 당신에게 오랜 기다림이 주어진 이유는 더 잘 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더 멋지게 피어날 테니까. 당신은 꼭 된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물론 사람을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건 매우 나쁜 행동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내게 존경을 표하거나 달콤한 언어로 유혹할 땐 꼭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각종 강연이나 출간, 사업 등등 의뢰가 올 때 보통 그들은 통화를 요청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메일에 글로 써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메일로 받아서 읽어야 생산성이 높아져서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하면 존경을 표하며 완전히 적극적이던 사람들도 답신이 없다. 놀랍게도 90% 이상은 메일을 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메일에 글로 써서 하려는 말을 전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다. 어렵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다가올 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내게 감동을 전하는 기대 이상의 메일을 써서 선물처럼 안겨준다. 마음이 깊어지면 글을 쓰게 된다. 사람이라면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글로 써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심이라면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쓰게 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 아이들은 사춘기가 강하게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 다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2. 내가 좀 더 예쁘게 말하자. 가는 말이 다정하면 오는 말도 따뜻해지니까. 3. 세상은 바라보는 자의 몫이지. 좋게 바라보면 좋은 게 보여. 4. 좋은 운은 좋은 말과 함께 오는 거야. 5. 나는 느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라서 집중하고 있는 거지. 6.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겠지만 내게는 내 의견도 참 소중해. 7. 모든 좋은 결과는 내 작은 시도의 합이야. 8. 한번 생각해서 모르는 건
2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노력하면 뭐든 이해할 수 있지. 9. 너무 마음이 힘든 날에는 지친 내 마음을 안아줘야 해. 10. 내일은 분명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11. 말할 때 좀 더 조심하자. 거친 말을 내뱉으면 행동까지 거칠어지니까. 12. 좋은 마음을 갖고 살자. 좋은 마음은 아무리 줘도 바닥을 보여주지 않잖아. 13. 조금 힘들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자. 14.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 15.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16. 언제나 희망을 먼저 보자. 일단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가능성이 보이는 법이잖아. 17. 내게 늘 좋은 기분을 선물하자. 화를 조금 덜 내면 좋은 일이 좀 더 생기니까. 부모가 들려주는 예쁜 말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 5에서 10세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이 아이의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에게 다정하고 예쁜 말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10세 이후 어떤 강한 사춘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성장합니다. 그간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멋진 철학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정보, 책 육아, 자녀교육,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사춘기 홈스쿨링,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같은 말도 이렇게 바꾸면 예쁘게 말할 수 있어서 생각도 바른 근사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1.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침에는 빨리빨리 움직여. 모두의 아침이 행복해질 수 있게 조금만 더 서둘러서 움직이자. 2. 또 자꾸 그러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습관은 원래 바꾸기 어려워.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보자. 3. 너 스마트폰 빨리 안 꺼? 매일 붙들고 사냐? 아빠도 집에서는 하지 않을게. 우리 앞으로는 대화를 자주 나누자. 4. 누가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하래? 같은 말도 예쁘게 해보자. 좋은 거니까. 엄마가 먼저 시작할게. 5.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웃기고 있네.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한테 좀 설명해 줄래? 6. 또 게임이야? 넌 대체 나중에 뭐가 될래? 원래 재미있는 건 적당히가 어려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보자. 7.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열심히 하는 거 엄마도 알아. 지금도 충분하니 크게 걱정하지 마. 8. 제발 앉아서 책 좀 읽어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책을 읽으려고 앉아있는 것도 일종의 독서라고 말할 수 있어. 네 마음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9. 화장실에서 뭐하고 있어? 지금 씻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알아서 척척하니까 걱정이 없어. 10.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나는 거야.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괜찮아. 점점 나아지고 있어. 11. 엄마가 하라고 하면 네 라고 하는 거지. 어디서 자꾸 말대꾸야? 네 생각은 조금 다르구나. 어떤 생각인지 좀 들려줄래? 엄마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우리 삶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반복되며 책이 되는 것처럼 아이의 인생도
부모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한마디 말이 매일 조금씩 결정하고 있죠. 우리 아이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막지 마세요. 한 달, 두 달이면 아이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따스한 미소로 이런 사랑스러운 말을 들려주셨죠. 사랑하는 종원아, 종원이를 보면 늘 할머니는 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진단다. 널 더 근사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아이가 구사하는 현재 언어 수준은 부모의 언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길 바란다면 부모가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부모의 성장이 곧 아이의 성장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유아, 유아교육, 자녀교육, 책, 육아, 부모교육, 홈스쿨링,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사랑이 한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라면 사색은 하나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다. The most wonderful question is born in a thought. 그 생각 속에서 가장 근사한 질문이 탄생한다.